저희는 그 AI 동물 생체 인식 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고요. 동물 생체 인식이라고 하면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사람의 지문이나 뭐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여러 가지 생체 정보들이 있는데 동물도 그런 생체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생체 인식 기술이 한국 기업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표준이나 특허 같은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세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생체 인식이 뭔지, 그다음에 표준, 국제 표준이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 동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조금 생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동물 생체 인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동물 생체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체 정보가 뭔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좀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생체 인식 기술에 도입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기술 표준화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지금 표준화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에서 동물 생체 인식 기술은 사실 뭐 바로 뒷페이지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인도적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고통스럽게 동물 등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좀 잘라낸다던가 아니면 몸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인도적인 그 생체 인식 기술이면서 또 정확하게 또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사실 동물이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더를 넘어갈 때 생체 인식 기술이 많이 활용되듯이 동물들도 이렇게 보더를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그 이력 관리, 동물 등록,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것들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ICT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국제 그 ICT 표준이 왜 필요하냐면 그 생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번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고 뭘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기종 간에 어떻게 전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쓸 것이 아니고 이제 보도를 넘어가는 해외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이제 디지털 신원체계, 이제 패스포트 같은 데서 활용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을 보시면 이제 칩을 심는 거 뭐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뭐 굉장히 간단하게 10초, 20초 내에 이렇게 칩을 임플란트를 합니다. 그래서 쌀알 만한 크기를 보통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 목 뒤에다가 칩을 이제 침습을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위험한 게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합병증을 유발을 해서 심장병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어 너칭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번호를 그 패턴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이어 너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경주견이나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귀에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브랜딩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좀 달궈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액체 질소에 넣어서 그 차갑게 해서, 요거는 이제 동물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농장 정보를 이렇게 브랜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 동물 등록을 할 때 이런 좀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칩 방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소의 경우에는 귀에다가 RFID 칩을 그 이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그 몸에다가 칩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축동물 같은 경우 그 사람의 그 먹거리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몸에다 칩을 심지 않고 뭐 귀나 이제 다른 데 마킹을 하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들은 이제 몸에다가 침습 형태로 칩을 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칩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런 별도의 스캐너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들이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장비가 없으면 사실 동물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이 스캐너 자체 알 수 있는 거는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또 시스템에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여기는 아프리카 가나 쪽인데요. 그 아프리카하고 뭐 아시아의 일부 뭐 중국이나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매년 한 7만 명 정도가 광견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백신 같은 것들을 동물한테 광견병 예방 그 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맞았던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동물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요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1,000원이 굉장히 비싼 돈이라서 동물을 굳이 등록하는 데 활용을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뭐 유엔이나 아니면은 뭐 WHO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동물의 그 백신 접종을 하는데 맞았던 애인지 맞지 않았든지 이런 관리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씹는 것도 문제고 스캐너 도입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그 어찌 보면 사람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이제 문제라서 사망하는 7만 명 중에 반이 어린아이니까 이런 이제 동물에 대한 관리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동물이죠. 뭐 관상용도 있고 경주용 말도 있는데 말이 생각보다 트래블을 많이 합니다. 그 국제적인 이동을 하면서 거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생체 인식이라는 것이 ICT 기술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의사가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 같은데 흰 점들이 유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갈기 모양 같은 것도 다 패턴이 다르고 얼굴에도 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점들이 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사가 육안으로 26가지 정도의 그 특징점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말의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지금 현존하는 것들이 칩으로부터 오는 것들, 가격에 온 것들, 이런 육안으로 하는 것들이 ICT화 돼야 되는 또 필요성들이 있고요. 이런 그 칩으로 하는 것들은 요 아프리카 제가 작년에 이제 가서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코 사진 찍어서 혹은 생체 정보를 통해서 등록하고 백신 접종 기록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 종류가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텐데요. 그 개코를 잘 때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조금 자글자글 있는데 사람의 지문하고 좀 패턴이 패턴은 다르지만 발생학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나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생체 정보가 이 노스프린트를 쓰고 있고요. 페이셜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거의 그 2D로 플랫한데 개의 경우에는 주둥이도 좀 튀어나와 있고 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특징점들의 식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는 노스프린트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정맥은 또 특수 장치로 해서 그 귀나 아니면 복정맥을 활용을 하는데 특수 장치가 좀 있어야 되고 뭐 가마나 아니면 여기 털의 패턴 이런 것들도 유일한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행동이나 이제 특정한 행동이나 걸음걸이 같은 것들. 그래서 마사회랑은 이런 걸음걸이에 관련된 행동 패턴으로 말을 식별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이제 노스프린트인데 여기 주름 이제 보이시죠? 주름을 보시면 사람의 지문하고는 다르지만 레이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처가 나더라도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고 DNA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웅크리고 있느냐, 뭐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 분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이제 논문은 이미 SCI 논문으로 게재가 됐고요. 저희 202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논문 게재를 했고 경희대 수의대랑 같이 해서 여기 수의학적으로도 또 과학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생체 정보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이미 베리파이가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거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2개월령부터는 이미 생체 정보가 완성이 돼서 1년 이상 추적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등록하고 인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를 보시면 이제 비문은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세김치과 이제 소 있고요. 뭐 사슴도 있고 한데 그럼 말은 뭐냐? 말은 안 됩니다. 말은 보시면 주름이 전혀 없죠.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굽이 통짜로 되어 있어서 대세김치과 내에서도 발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이렇게 비문의 생체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굽이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동물들은 비문의 생체 정보가 없고 다른 특징으로 생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양이과도 이렇게 있고 뭐 곰이나 뭐 사슴이나 뭐 염소 이런 과들은 전부 다 이제 비문을 갖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호주에서도 저희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을 반려동물 쪽에 활용을 하는데 재밌게도 캥거루도 있더라고요. 예, 요건 이제 뭐 기술, 그러니까 생체 정보에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논문 내용인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코카스파니엘도 있고 뭐 진돗개도 있고 믹스견도 있고 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종을 한 100마리 정도 모아서 생체 정보, 이 비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유일함을 식별할 수 있냐, 종마다도 분류가 되느냐를 봤는데 그것도 뭐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쉽게 보시면은 요 아이디가 이제 1번부터 2번이 같은 동물로부터 촬영을 한 거고요. 날짜를 좀 달리해서 1년에 3회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제 3회 촬영을
요 동물 아이디별로 촬영을 했고요. 요게 지금 20개만 있는데 사실 100마리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추적을 했을 때 요 아이디 1번의 3장의 이미지를 봤을 때 요 특징점들이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동일하다. 요거 논문 원본 받으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친 부분만 유일한 게 아니라 전체가 유일한데 똑같은데 좀 눈에 잘 보이는 곳을 동물마다 4군데 특징을 찾아가지고 좀 식별하기 쉽게 논문에는 다뤘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문 정보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태어나서부터 한부모에서 쌍둥이가 보통 비글 경우에 5마리에서 6, 7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마리 어미 견으로부터 10마리, 그러니까 4마리, 6마리에서 10마리가 태어난 아이를 1년 동안 추적을 했을 때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비문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아서 촬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차부터는 촬영을 해서 성견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 지문 등록하듯이 2주차 뭐 한 달 정도 됐을 때 등록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된 내용의 논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논문에서 이야기한 거는 2개월령부터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months로 돼 있죠. 왜냐면 1개월령 때는 10마리를 저희가 추적했는데 1개월령 때 사진 안 찍힌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2개월령부터 했는데, 왜 2개월령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2개월령부터 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3개월령부터 동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등록을 할 때 2개월령부터 생체 정보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체 인식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제뉴인 테스트하고 임포스터 테스트인데, 제뉴인 테스트는 같은 개체들로부터 사진을 촬영해서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임포스터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개체의 사진을 가져와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거리가 얼마나 나오냐, 거리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제뉴인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은 동물. 임포스터 테스트는 서로 다른 동물로부터 사진을 생체 정보를 비교했을 때 거리가 멀면 다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동물로부터 찍은 거는 거리 분포가 되게 0.1부터 0.35, 37 정도 사이에 가까운데 분포가 다 이루어져 있고, 다른 동물이랑 비교를 하면은 0.4가 넘어가죠. 그래서 요 이제 스레시홀드 요 0.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생체 정보 2개를 비교해서 0.4보다 거리가 가깝게 나오면 이건 같은 동물로부터 온 생체 정보다. 요보다 넓으면 숫자가 크면 이건 다른 동물이다라고 저희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뉴인 임포스터 테스트에서 이 제뉴인과 임포스터의 그 구조가 명확하게 갈리면 이거는 생체 정보로부터 유일한 식별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소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 4년 정도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추적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소도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걔는 코가 좀 작죠. 촬영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2018년도, 19년도부터 조금 그 화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코가 좀 작아서 핸드폰 그 카메라 좀 좋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좀 괜찮고요. 소의 경우에는 태어난 송아지도 성인 주먹만 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조금 간단한데 얘네가 커버리면 머리도 굉장히 크고 힘도 세서 얼굴을 잡고 사진 찍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크다 보니까 조금만 그 각도가 틀어져도 생체 정보가 그 카메라 상에 맺힐 때 조금 변형이 좀 크다, 변화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뭐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도 소도 개나 소는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도 소도 다 생체 정보를 이렇게 유일하게 제뉴인 임포스터 테스트를 했을 때 유일하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려동물은 사실 생체 정보에 관련된 논문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SCI 논문을 게재를 했지만, 소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논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근거들이 조금 많이 있고, 하지만 정확도를 실제 생체 인식할 정도로 99% 이상을 가진 것들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소에 관련된 논문들도 저희가 올해 좀 준비해서 내년에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반려동물 제가 2개월령부터 등록하는데 논문에 증거를 했다고 한다면, 소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이디가 그 첫 번째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개체입니다. 한 마리 개체로부터 사진에 이건 아이디를 붙인 건데요. 아이디 1번이 태어난 지 24시간에 안 된 송아지부터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동물 그 사진은 저희가 매일 24시간 주기로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 갈색으로 있는 것들은 매주 촬영을 했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매달 촬영을 했습니다. 추적은 태어나서부터 거의 열흘 정도 매일 촬영, 그다음에 한 달 이상을 매주 촬영, 그리고 나서는 30개월 매달 촬영을 해서 이제 소의 생체 인식이 언제부터 등록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생체 정보가 지문과 같기 발상적으로 같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이 정도 실험한 내용들이 없어서 한번 연구소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반려동물하고 다르게 소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죠. 몇 시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비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1일차부터 등록을 하고 마지막 30개월 차 때 인증을 했을 때 서로 인증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1일차부터 해야 되냐면 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일주일 내에 등록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실험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문의 특징을 보시면 뭐 다치면 회복이 되냐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은 소인데요. 요게 이제 뭐 염증이 생긴 건데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이 염증 때문에 모양이 바뀌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상처 난 것들도 복구가 비문이 복구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집이나 상처 등이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말의 경우에는 이제 생체 인식 연구 활동이 좀 많이 있는데 비문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비문이 없기 때문에 말에 관련된 거는 이제 얼굴에 보시면 이런 이제 흰 점들 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활용해서 생체 정보를 하는 그 뉴럴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홍채 인식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홍채 인식 사람의 홍채 인식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말하고 사슴하고 개를 해봤는데요. 동물들은 홍채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사람은 홍채가 굉장히 복잡한데 동물은 그렇지 못해서 정확도를 9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0% 액큐러시를 한 논문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의 분류 이렇게 코트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종의 분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정도의 수준의 연구 활동은 있고요. AI 기술은 그럼 뭐가 있느냐 보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기술들이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 촬영해서 생체 정보 잘라내는 걸 어떻게 잘 잘라내고 코 인식하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에 들어가겠죠. 자동 촬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생체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 뭐 한 500에서 700KB, 사이즈가 크면 2, 3메가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동물마다 몇 장씩 저장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화해서 정규화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바꾸고요. 그걸 1KB 에서 3KB 내외로 압축을 합니다. 이 정보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우리가 이제 뭐 틀어졌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보정을 하는 기술들, 그래서 뭐 프론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3D를 2D로 바꾼다던가 정교한다던가 그 과정을 거쳐서 압축해서 템플릿하는 그런 기술들이 또 들어가고요. 매칭 기술 여기 핵심 기술인데 이 템플릿을 저장을 해놓고 새로 촬영한 데서 또 템플릿 추출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적화해서 빠르게 매칭하느냐에 대한 이제 매칭 기술, 그리고 대용량 그 매칭 시스템. 그래서 보통은 검색이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이 미국은 한 1억 마리 정도 있습니다.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야 되니까 왜 영화 보시면 안면인식 범죄자 찾을 때 막 얼굴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처가 난 부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구될 때까지 상처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조각내서 상처나지 않은 부분으로 매치하는 그런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자세한 것들은 뭐 정보 획득하는 데서는 뭐 코 탐색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라던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로 설명을 가름하고요. 이게 이제 그 생체인식 기술이 들어간 실제 데모인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촬영해서 누군지 찾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 사진을 보내면 이렇게 플래시라는 개가 칩 번호하고 연동이 돼서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실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기도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하고 창원시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NSW라고 해서 그 시드니가 있는 주입니다. 거기에서 경주견을 관리하는데
비문 기술을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광견병에 대한 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그래서 그럼 생체인식 기술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요런 뭐 미용이나 동물 병원 보험 뭐 입양에서 이제 책임감 있는 우리나라 동물 등록률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등록을 좀 쉽게 해서 내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성에 대한 것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출입 관리 했을 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픈 아이가 말티즈인데 반려동물 그 병원에 들어가서 안락사 대상이 됐는데 안락사 대상이 아닌 아이가 이제 안락사가 된다던가 미용실에서 미용을 했는데 다른 아이가 집에 간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동물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뭐 보험과 의료,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소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좀 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바꿔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책보험금융에서 보험 사기에서 이제 수십억 대 이상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소는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몸에다 칩을 심지 않고 귀에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탈락률이 20%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 20마리가 이게 떨어진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시키지 않은 아이가 죽으면 보험가입 시킨 아이의 귀표를 뜯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죽은 애인데 가입하지는 않은 애가 가입한 애로 둔갑이 돼서 보험 사기가 작년에 좀 크게 났었죠. 그래서 보험 사기 예방이나 그다음에 경매할 때 기표 떨어진 걸 정직하게 다시 부착해도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경매할 때 색깔 다르니까 바꿔치기 할 수 있겠네? 라는 것 때문에 경락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의 또 그 보호 뭐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어서 생체인식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아까 얼굴의 그 모양들이 다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의 모양들의 이름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점을 보는 것들이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야 용어도 표준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징점을 보는 그 위치라던가 판독 방법들이 ICT 기술화가 돼야지 사람이 판독하는 오류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마필 생체인식에는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 그 7월에 유엔에서 그 AI for Good에서 그 혁신 사례로 해서 상을 받고 왔는데 유엔의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도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동물의 복지도 있고 사람의 헬스에도 뭐 관여가 돼 있고 인더스트리의 활성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엔 사람과 동물의 굿 헬스와 웰비잉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해서 혁신상도 받고 왔고요. 그래서 표준화 내용을 뭐 가볍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단체 표준, 그러니까 TTA의 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그 농림부 R&D 과제를 시작하면서 21년도에 그 저희가 DB 구축, 그러니까 생체 인식을 동물의 생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걸 가지고 그 생체 인식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2가지 단체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만들면서 ITUT X-109라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 11월에 ITUT 국제 표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 표준을 이제 부합화해서 2022년 5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제정이 또 KS 표준이 나왔고요.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획득 장치, 그러니까 핸드폰의 사양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인증을 하기 위한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며 어떻게 성능 시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요 2가지 압축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하고 그다음에 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캐럴하고 홀스에 대해서 익스텐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의 좀 자세한 내용들을 뭐 가볍게 다루자면은 비접촉식하고 접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이렇게 디바이스를 갖다 대서 촬영하는 방식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그냥 휴대폰 카메라나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하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그 사양들이 뭐 해상도 보시면은 1080, 1080이니까 사실 2018년, 19년도 이후에 나온 모델이라면 대부분의 핸드폰에서는 생체 정보 비문 취득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용 디바이스로 조금 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도 취득해서 생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마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항시 따라오는 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미니멈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생체 정보와 동물 정보, 보호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표준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록이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체 인식을 해야 되냐? 그럼 멀티모달 방식으로 해서 안면 인식하고 비문을 하고, 메인은 이제 코주름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코주름으로 하되, 코주름은 좀 가까이 찍어야 되지만 정확한 것이 있고요. 안면은 조금 멀리서 찍어도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이제 활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보안제로서 페이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X4109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이 최소한 검증기관에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어떻게 실험을 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시험 평가는 절차 같은 것들로 표준에 다뤄져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테스트, 그래서 1000마리 이상에 대해서 실제 환경에서 시나리오 테스트하는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 시험 절차에 대한 평가 방법도 있고, 성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되는지의 내용까지도 X.109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신규 국제 표준 그 뉴워크 아이템을 제안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이제 가서 그 워크 아이템으로 제안하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올해 이제 실제 작업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갭 아날리시스를 보면은 X.109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점이 이제 코어의 위치나 그다음에 코어의 그러니까 ROI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이랑 비접촉식이고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게 지금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과인,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 같은 데는 인터넷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이제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매칭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표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특징점들이 다르고 바이오메트릭이 달라서 국제 표준이,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루는 것들이, 소의 경우에는 비문과 멀티모달로 페이스 바디에 대한 것들, 소의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여기 6개만 다뤘는데 사실 20가지가 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말의 패스포트, 그러니까 종이로 돼 있는 패스포트에 이런 걸 담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것들을 용어 표준까지 달아서 ICT 기술로 이런 생체 정보의 특징을 모아서 동물을 말을 개체식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국제 표준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이 먼저 제한이 되고, 내년도에 소가 제한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자면 25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캐럴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 X.109의 서플리멘트로 이제 확장되는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Q10에 제한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그 말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제가 29분 정도 썼습니다. 네. 제가 1분 빨리 끝냈고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은 제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